네, 오늘도 대장 내시경 영상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좀 나눠볼게요. 용종도 이렇게 보고. 자, 이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마다 하시는 분인데, 워낙 체질적으로 용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입니다. 이분 60대 남성분이고요. 대장의 표면 자체는 깨끗하신 편인데, 여러 군데 이렇게 용종이 많이 발견되고요. 들어가는 장면 저희가 쭉 촬영을 했는데, 사실 들어가는 자체보다도 용종이 많으면 용종 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용종은 저희가 보이면은 일단 다 절제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요. 지금 이렇게 점막하 용종 절제를 위해서, 점막하 단층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침을 꽂고, 이제 인디고 카민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쭉 흘려내서, 저렇게 인디고 카민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상 조직과 용종의 조직이 구분이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저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네어, 올가미로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쫙 풀려 놓고요. 또 이제 점막하 용종 절제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용종 절제를 할 때, 용종이 이제 그 근육층 이하에서 만약에 이제 구멍이 나거나 이제 근육층 이하가 뚫리게 되면은 용종이 이제 자르다가 장천공이라는 그런 합병증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천공이 생기는 거에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용종을 이렇게 점막하 용종 절제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요. 사실 저렇게 분리를 했을 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전기가 그 잘못 딱 흘려져가지고 근육층을 탁 이게 구멍을 뚫어버리는 순간에 바로 장천공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의사들도 사실 저 하다 보면은 뭐 한두 번씩 구멍 낼 수 있습니다. 거의 1000분의 1 정도로 확률로 구멍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구멍 낼 확률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한 3만 번, 4만 번 했는데 초창기 때 실력이 좀 없을 때에 한 번 천공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핀포인트로 천공이 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그 수술을 하고 바로 좋아졌지만 그런 사례를 겪은 이후로 그 뒤로 이제 뭐 몇만 번 한 이후 동안은 한 번도 이제 천공을 겪은 적이 없죠. 뭐 확률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맞물리다 보면은 의료 사고라는 게 사고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저 집게 딱 벌려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뜯죠. 이렇게 집게로 잡는 그러니까 절제형 포셉이라고 합니다. 예, 집게로 잡아가지고 용종 뜯는 경우 이거 이제 조금은 그 올가미로 가는 스네어로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인데 저거는 그냥 집게로 잡아서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쉽습니다. 다만 이제 용종의 사이즈가 저게 최대 한 10mm 정도까지 할 수 있는 10mm 이상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용종 모양이 이제 버섯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딱 부풀러져 올라온 애들은 포셉으로 자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포셉도 사실 한 10mm 이상의 사이즈가 되면은 저 포셉을 두 번, 세 번 저렇게 이제 잡아서 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도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약간 나와 있는 용종인데 스네어를 이용해 가지고 콜드로 자르는 것입니다. 콜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핫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로 지지는 걸 핫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그냥 올가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잘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올가미로 잡아서 절제를 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점막이 좀 깊게 잡혀가지고 안 잘라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한 번 더 자르고 보시면은 다시 올가미가 여기 나와가지고 용종을 잘라냈고 잘라진 절편의 용종이 저기 있죠. 저거는 석션으로 흡인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도 올가미로만 잡았고요. 올가미를 콜드로 제거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목을 딱 잡고 잘라버립니다. 올가미가 끝까지 나와서 여기 이제 이건 콜드라는 방식입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스네어 올가미를 그냥 끝까지 조여가지고 용종을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더 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재수없는 경우는 이렇게 자르다가 근막층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전기가 잘못 통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천공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숙련이 되다 보면은 이 용종은 콜드로 해야 되는구나, 이 용종은 핫으로 해야 되는구나, 또 이 용종은 뭐 점막하 용종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또는 단순 포셉으로 절제가 되는구나,
요런 감이 생깁니다. 요것도 이제 숙련자 이제 대장증 오래 해보다 보면은 당연히 감이 생겨가지고 요건 요렇게 절제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숙련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거나 또는 조금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출혈이 많이 나가지고, 또는 밑에 이제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콜드로 스네어로 잘라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또 출혈이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그 판단이 대략적으로는 좀 맞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고요. 뭐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AI로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흔히들 뭐 후배들 혹시 이제 내시경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 반, 뭐 진담 반 이렇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이트 칼라 의사는 곧 AI로 대체될 거다. 근데 블루 칼라는 대체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루 칼라라는 게 이제 이렇게 노동력으로, 내시경 같이 노동력으로 하는 뭐 이런 수기 또는 주사 침 꼽는 거, 이런 것들은 야, 이건 AI로 참 대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화이트 칼라, 단순 처방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금방 AI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루 칼라 중에서 이제 이런 그 내과 계통도 이런 수기가 들어가는 경우, 내시경이든 뭐 호흡기 내시경이든 소화기 내시경이든 또는 뭐 시술을 해가지고 돌을 빼내거나 돌을 깨거나 뭐 이런 시술료가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AI로 전환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는 이제 수술하는 계통도 마찬가지로 AI가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수술하는 과들이 인기가 좀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게 큰 암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내과에서 검진 차원으로 그 예방적 절제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암으로 가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제 외과 쪽의 어떤 수술 테크닉도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잡아서만 하는 수술이었다고 치면,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로봇이나 또는 뭐 복강경이나 이런 미세 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침습요법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말하는 중에 이제 콜드로 저렇게 이제 용종을 떼고 있는데, 콜드 잡다 보면은 용종이 좀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잡혔다고 하면 정상 조직도 많이 잡힌 거죠. 그러면 정상 조직도 많이 잡힌 경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상 점막을 절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실 이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기 시간 지나면은 잘라진 부분은 정상 조직으로 다 대체가 되어가지고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요게 이런 게 이제 딱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관선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관선종이 조직 타입에 따라가 옆상선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관선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은 옆선종이 약간 모양이 좀 더 안 좋고 해괴하게 생겼고, 관선종은 좀 예쁜 편인데, 저렇게 자라는 경우에 저게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합니다. 버섯처럼 성장을 해서 제일 끝단부, 제일 위쪽 부분에서 암세포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자라 올라가다 보면은 끝단부에서는 암이 나오고 밑에는 아직 선종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선종도 저희가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 나누는데, 이게 선종이 이제 저등급이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부위가 고등급으로 바뀌거나, 또는 저등급 상태에서 특정 부위 고등급 바뀐 다음에 물론 바로 이제 암으로 가겠지만은 저등급과 암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게 용종이 보이면은 선종 단계에서 다 절제를 하는 게 맞고요. 무조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점막하 용종 절제라 그래가지고 인디고 카미는 염색약을 점막하에 주입을 하고 올가미로 잡아가지고 끝단을 이렇게 딱 목으로 딱 잡고 여기 콜도 잘라도 되고 전기를 흘려도 되는데 지금 전기를 흘리죠. 전기를 흘리는 게 아무래도 피가 좀 적게 나고요. 브리딩이나 이런 효과는 좋은데,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근막을 잘못 건드리면, 근육층을 잘못 건드리면 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공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대장내시경 하면서 사실 삽입하는 단계에서 천공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어느 정도 숙련자가 되면은 삽입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천공, 뭐 부작용 생길 확률 그 아주 약소하게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점막 근육 절제를 해도 전기를 흘리는 과정에서 전기가 조금만 근육층으로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 근육층에서는 한 1mm 정도만 이게 구멍이 나도
천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절개할 때, 시술할 때 이걸 잘해야 된다. 시술을 할 때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전기를 흘리는 작업을 잘 띄어가지고 점막과 용종 절제를 하더라도 점막에 잘 띄어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아예 콜드로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콜드를 자를 때 문제가 뭐냐면, 콜드를 자르면 이게 저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콜드로 자르면은 이 심 부위가 잘 제거가 안 돼요. 콜드로 하다 보면 점막은 쭉 잘리는데 안쪽에 이제 대궁이 심이 있습니다. 그 심은 잘 안 잘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점막과 용종 절제를 하면은 사실은 그냥 전기를 소작을 해서 핫으로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전기 소작 절제를 저희가 핫이라고 합니다. 절제. 핫이라고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뜨겁다 이게 핫입니다. 핫바이옵시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는 그냥 핫 또는 콜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핫으로 하면 전기 흘리는 거고 콜드라고 하면 전기 안 흘리는 건데, 저렇게 점막 용종 절제를 하면은 사실 핫으로 하는 게 맞고, 이제 조금 이제 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튀어나온 방식 용종이 이제 올라와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핫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핫으로 저렇게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점막하 박리를 한 다음에 스네어를 잡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만 했는데도 용종이 7개가 생겨 7개를 절제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용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정말 한 해 한 해마다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생겼던 건 아니고 아마 어떤 체질적 변화나 유전적 변화로 용종이 많이 생기는 체질로 아마 바뀌신 걸 거예요. 그렇게 바뀌신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이미 그렇게 체질이 바뀐 다음부터는 아무리 본인이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 저희가 임상을 만났을 때 이걸 보니까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후천적으로 한번 바뀌어버린 유전자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본인 노력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거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나이가 또 드시는 만큼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는 것도 거의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종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 뭐 그냥 매년 하시면서 절제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괴롭죠. 매년 대장내시 하셔야 되니까. 근데 보통 제가 보면은 가족력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기시는 분들은 계속 생깁니다. 지금 용종은 저렇게 떼냈고, 용종은 이제 석션으로 흡인으로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빼내고, 저 잘라낸 용종은 현미경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미경 검사 들어가서 조직 타입이 관선종인지 엽선종인지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쭉 보고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내시경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면서 공기를 흡인하면서 백하면서 이상소견이 있는 점인지 마지막으로 체크한 장면이고, 지금 구불결장을 지나고 있죠. 구불결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불구불 해가지고 구불결장입니다. S결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영어로는 S결장, 한국어로는 구불결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오면서 혹시나 용종이 보이면 떼죠. 대장내시경은 기본적으로는 용종 보이면 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용종을 다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나 용종 하나도 안 생겼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미세한 용종까지 다 제거하기 시작하면은 용종을 하나를 안 떼는 게 거의 힘들어요. 대부분 뭐 한 개든 두 개든 떼게 되는 거고, 이 대장내시경 하는 건 용종 떼는 거가 기본 원리입니다. 용종을 떼가지고 그 조직이 내가 선종에 생기는 체질인지 내가 그냥 그런 게 안 생긴 체질인지 그걸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항문 모습 확인하고 직장 약간 상부까지 올라가서 공기를 흡입하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